오늘 뉴시스라는 언론사의 기사에 정말 이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홍준표 공천하라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들도 지금 대표적인 피해자이기도 하죠. 물론 민경욱 의원, 홍준표 전 대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인물이긴 해요. 그러나 정말 문재인 정권과 최전방에서 맞서 싸웠던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저도 어떤 분들은 민경욱은 잘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 딴에는 열심히 투쟁을 하다 보니까 말도 좀 세게 나가고 좀 너무 간 것도 저도 많이 봤어요. 민경욱 의원의 발언이 너무 가서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람이 열심히 싸우다 보면은 정말 이 무소불위의 막장인 문재인 정권과 싸우다 보면 좀 말이 험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싸우다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공천 안 주고 열심히 싸우다가 조금 삐뚤어졌다고 해서 공천 안 주고 그럼 누가 싸웁니까? 누가? 와서 싸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천을 하는 걸 가만히 쭉 지켜보다 보니까 열심히 싸운 사람들 그래도 좀 그나마 자유한국당에서 투쟁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공천을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은 김성태 의원이에요. 김성태 의원 정말 거의 유일하게 엄청난 혁혁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시절에 문재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에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정말 최강의 전투력을 보였고 실질적인 문재인 정권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던 사람.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누가 있습니까? 홍준표, 김성태 이 정도 말고는 없어요. 근데 지금 김성태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죠. 이러고 있다. 지금 이 당이. 열심히 싸우는 사람, 그나마 좀 투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천을 안 주고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황교안 말 잘 듣고 김영우 말 잘 들을 것 같은 고분고분한 사람들 위주로 세팅을 끝내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총선 이긴들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정말 소신 있고 투쟁력 있는 사람들은 다 내치고 점잖은 사람들만 안 칠 거면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점잖은 거 따지게 생겼습니까? 깡패랑 건달과 맞서 싸우려면 그래도 운동도 좀 하고 싸움도 좀 해본 사람을 앞에 내세운 다음에 싸우라고 등을 떠밀어야지 싸울까 말까 할 텐데 웬 범생이들만 딱 모아놓고 한 번도 싸움이라고 해본 적 없는 범생이들을 앉혀놓고 깡패들이 우글우글한 그 전투장에 집어넣고 싸우라고 박수를 쳐봐요. 그 범생이들이 싸우겠습니까? 책이나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던 책이나 제대로 집어 던질 수 있겠습니까?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했어야지.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파 유튜버에서도 그래도 좀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 공천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서 제가 논평을 곁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온갖 내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상당수 컷오프 되자 특정 계파 학살과 옛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가열되다가 드디어 통합 세력을 성골, 진골로 비유를 하는 볼멘 소리까지 터져나왔다. 지금 원래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좀 밀어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오히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성골, 진골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초선이자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은 경기 성남 분당을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5.18 평화 논란으로 경선 없이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2일, 오늘이죠. 최고위원 회의에서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혁신을 빙자한 희생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김순례 의원이 전당대회 바로 직전에 5.18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은 김순례라는 국회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뽑아 올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원들은 김순례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5.18 평화 논란? 뭐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당원들은 김순례를 인정을 한 겁니다. 용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김순례를 최고위원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목소리는 어디 가버리고 지금 그때 그 오래전 지난 전당대회 때 1년이 넘은 그 전당대회 때 했던 그 5.18 평화 논란으로 컷오프를 시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당원들의 목소리입니까? 이게 당의 뜻입니까? 당의 뜻은 뭐냐? 김순례를 최고위원으로 만든 게 당의 뜻이에요. 당원들의 뜻이에요. 오히려 지금 미래통합당은 당원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투표를 했잖아요. 당원들이. 당원들이 투표로서 김순례를 최고위원으로 만든 것이 당원들의 뜻이었는데 이 당원들의 뜻을 거스르고 김순례를 5.18 평화 논란으로 컷오프를 시켰다. 그나마 주먹이라도 좀 내지르고 싸움이라도 해본 사람들을 지금 다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김순례 의원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향해서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저버리고 통합과 혁신의 반대로 간다면 국민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보수를 분열과 파멸로 이끄는 게 아닌지 자성하길 바란다. 정말 강한 멘트죠. 정말 이 국회의원이 파리 목숨처럼 된 국회의원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꿈틀하는 중인 겁니다. 지금 공관위원장한테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공관위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중진급 의원들의 이탈 조짐도 김영호 공관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보수 후보 간의 출혈 경쟁으로 오히려 여당 후보들이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포기하기 어려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5년, 10년 어느 지역구를 열심히 갈고 닦았어. 그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열심히 내가 이 지역을 5년, 10년을 갈고 닦았는데 갑자기 이 지역이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좋아져서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니까 전략공천 지역으로 바뀌거나 단수공천 지역으로 바뀌면서 나를 쳐내고 다른 사람의 공천이 확정이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5년, 10년 동안 이 지역에 거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너 저리 가. 이 자리는 당선 가능한 지역이 됐으므로 야 그동안 고생했어. 당선이 어려울 시절에 네가 한 10년 동안 고생했지? 자 이제 당선 가능한 지역이 됐으니까 넌 이제 비켜. 내 사람 심을 거야. 김영호,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 사람 심어야 되니까 넌 이제 비켜줘. 대승적인 양보를 해줘. 양보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민 경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얘기가 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 경선시켜달라고 합니다. 경선시켜달라고. 국민들의 뜻이 아니다. 이 지역 구민들의 뜻이 아니다. 당원들의 뜻도 아니다. 쓸데없이 당신들의 사익을 위한 공천을 하면서 함부로 당의 의지다, 당의 뜻이다 라는 말을 쓰지 말라. 경선을 붙여달라.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그 지역을 5년, 10년 관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나오면 미래통합당의 낙하산과 그 지역을 열심히 갈고 닦은 당협위원장,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표를 갈라먹게 되겠죠. 그러면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당선된다. 그러나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 자기 자리가 먼저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치를 볼 때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 파워게임. 두 번째, 정치인들 자기 자리. 세 번째가 명분이라고.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전략공천을 받거나 단수공천을 받은 사람은 자기 배지가 먼저이므로 그냥 끝까지 선거를 치르려 할 것이고 이 지역을 오랫동안 갈고 닦은 사람도 야 내가 이 지역에서
정말 10년을 눈물을 흘리면서 갈고 닦아왔는데 왜 이 상황에서 내가 물러나야 되느냐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다른 당으로 옮겨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찢어먹게 되면서 당연히 여당이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관측과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버디님 모셨네요. 네, 홍 대표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미추홀을에서 내리 3선을 한 윤상현 의원은 친박이죠. 아주 그냥 골수 친박이라고 할 수 있는 윤상현 의원은 현 지역구에서 인천시장 출신 안상수 의원의 전략공천으로 낙천이 되자 지난 20대 총선 때처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 이 지역도 인천 미추홀을도 안상수의 미래통합당의 안상수와 무소속의 윤상현이 맞붙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도. 그만큼 12년 동안 그 이상을 윤상현 의원이 이 미추홀을 지역을 열심히 갈고 닦은 겁니다. 그런데 자칫 안상수도 나름대로 거물이기 때문에 안상수가 많은 표를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지역도 뺏길 수도 있다. 민주당에. 그러나 안상수도 강행을 할 것이고 윤상현도 끝까지 갈 거예요. 당연히 윤상현 의원은 무소속을 감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당초 공관위로부터 인천 서구을 개항을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합니다.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가 있는데 10몇 년을 지켜온 지역구가 있는데 갑자기 공관위로부터 당신은 당신의 지역구를 버리고 서구을 개항을로 나가 이렇게 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절하죠. 저 같아도 거절하겠어요. 내 지역구를 버리고 아무 명분도 없이. 이에 공관위가 컷오프 결정을 하자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공학적 전략이다 하면서 당연히 본인의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하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홍준표 전 대표도 고향인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지역에서 경남 양산을로 출마지를 변경했지만 공관위가 양산을 추가 공천 신청자를 모집하면서 사실상 컷오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양산을은 문재인의 사저가 있는 양산을이고 이전에 3번 연속으로 선거에서 밀렸다. 그러니까 이 양산을도 이제는 험지가 되었다 라고 보는 홍준표와 달리 공관위는 서울 강북 지역 험지 출마를 종용해왔습니다. 당 주변에서는 나동현 전 양산시장 등 제3의 인물이 공천받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홍 전 대표는 양산을 지역구에 추가 공천 신청을 접수하면서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향 창녕에 이어서 양산마저 컷오프 된다고 하면 홍 전 대표가 배수의 진을 쳤죠. 무소속으로 가거나 나는 정계 은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인 경남 산청, 함안, 함양, 거창, 합천 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공관위로부터 창원 성산 선거구 전략공천을 제의받았으나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태호도 무소속으로 갑니다. 확실합니다. 절대로 안 옮깁니다. 누구 좋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거기 옮깁니까? 그동안 열심히 자기 지역구 갈고 닦았는데 여기서도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해온 사람은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왜? 어차피 예상을 한 거예요. 어차피 홍준표, 김태호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급이 좀 높은 사람들은 이미 예견을 한 거예요. 황교안이 당대표가 됐어? 그러면은 아마도 예상컨대 황교안이 자신의 대권 경쟁자들을 이번 총선에서 정리하려고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무소속으로 나가더라도 당선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내가 간다 하고 홍준표, 김태호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속셈을 뻔히 아는 김태호가 고향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당연히 안 버리죠. 경기 하남에서 내리 2선을 한 이현재 의원도
현 지역구에서 컷오프 되자 하남 시민의 민의를 저버린 공천관리위원회의 처사를 수긍하기 어렵다 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표를 지냈던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중지란의 모양새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민주당 민주당이 김민석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통합당에서 박용찬 당 대변인을 단수 추천한 선거구입니다. 이정현 의원은 통합당은 박용찬 대변인에 대한 공천을 철회하고 정권 심판 차원에서 이정현이 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뛸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공관위도 끝까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도 갈라먹는 거예요. 서울 영등포을도 무소속 이정현, 통합당 박용찬 이렇게 나가면서 또 표를 갈라먹으면 어부지리로 또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지역구가 앞으로도 쏟아질 겁니다. 왜? 공정한 공천이 아니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 안팎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가 특정 계파 출신 예비 후보들에게만 국회 밖 호텔 면접으로 호텔 면접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따로 면접을 본다. 특별 대우 면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을 호텔 면접이라는 단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거나 공천 신청서도 내지 않는 일부 인사에게 먼저 면접을 청하는 등 엄격한 공천 심사 방식과 거리가 먼 잣대로 자범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안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면접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천 신청을 안 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야, 너 여기 공천 넣어. 그리고 면접 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먼저 공천 신청을 하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한 사람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천이 지금 공정하지 않다. 특정 누구만을 위한 사익을 위한 사천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일부 안철수계 인사는 공천 신청 지역구와 무관한 다른 지역에 전략공천 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유승민계 의원, 안철수계 의원, 바른미래당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다. 오히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공관위가 통합 지분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우리들도 아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도 아는데 이 당에 있던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우리도 속이 끓고 짜증이 나고 아 진짜 내가 진짜 미래통합당에 표를 찍어줘야 되는가 이렇게 회의가 드는 지경인데 당 내에서 열심히 싸우던 사람들은 오죽하겠는가? 심지어는 그 피해자가 나야.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짓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 공관위가 통합 지분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범중도 보수통합에 관여한 인사들의 공천을 받자 오래전부터 지역구에서 기반을 다져온 기존 당협위원장들이 낙천이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서울 송파병에서 단수공천을 받자 지난 5년 동안 송파병 지역구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이종식 예비후보는 공천심사 결과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하고 국민경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 나 불복하겠어. 국민들에게 물어보자. 진짜 당의 뜻이 맞는지, 국민들의 뜻이 맞는지 국민경선을 하자. 이것을 이길 만한 명분이 있나요? 경선을 하자고 하는 사람을 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이 있겠는가? 지금 공관위에서. 민경욱 의원도 현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에서 낙천한 공관위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연수을은 민현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은 지역이고 민 전 의원은 새로운 보수당에서 유승민 의원이 이끈 보수재건위원장의 부위원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유승민계 의원들, 안철수계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서
기존에 자리를 잡고 있던 현역 국회의원들, 현재 당협위원장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 알토란 같은 당선 가능한 지역에 쩍쩍쩍쩍 꽂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출마를 준비했던 서울 송파을의 경우 당이 추가 공천 신청을 접수하자마자 제3의 인물을 전략 공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무성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포기를 했죠. 송파을은 배현진 전 당협위원장이 공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었는가? 인재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배제시킨다면 지역 시구의원을 비롯한 당원 일동은 일방적인 중앙당의 결정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이렇게 배현진 측과 그리고 배현진을 지지하는 당원들, 시의원들, 구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저항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밀린 겁니다. 참, 하루 만에.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조사에서 1등하고 지역에서 세다고 하는데 공천 배제 기준이 뭐냐? 타 지역 가라는 걸 거절해서 그런 건지 친박이라서 그런 건지 내가 볼 땐 둘 중에 하나다. 윤상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보고 다른 지역 가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해서 컷오프를 한 거냐? 아니면 내가 친박이라서 컷오프 한 거냐? 내가 볼 땐 둘 중 하나다. 청주 청원구 출마를 준비 중인 안철수계 김수민 의원이 통합당에 입당을 하면서 전략 공천설이 흘러나오자 황영호 현 그 지역구의 예비 후보는 만약 전략 공천이 현실이 된다면 이는 공천관리위원회와 김수민 의원의 밀실야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면서 경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국민 경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처음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되면서 한국형 경선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을 할 건가요? 당신이 말한 대로 지켜. 국민 경선 합시다. 정말 이게 국민의 뜻인지 당원들의 뜻인지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당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래서 이런 식으로 황교안의 측근들, 김용호의 측근들을 심기 위한 공천을 진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반발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이런 공천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당이 찢어지거나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다 이긴 총선을, 뭐 자유한국당이 잘한 건 딱히 없지만 워낙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못해서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총선을 말아먹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냥 싹 다 공감이 이런 것도 거의 필요가 없고 그냥 다 경선으로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가장 목소리가 적게 나온다. 그래야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원외, 보세요.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부당 공천 반대 모임. 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미래통합당 부당 공천 반대 모임. 주로 원외 인사 출신 예비 후보 20여 명으로 구성된 미래통합당 부당 공천 반대 모임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부당 특혜 공천 철회하고 최소한 공정한 경선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경선을 하자. 나는 이 공관위의 행포에 인정을 못하겠다. 승복을 못하겠다. 경선으로 가자. 공정하게 경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미 한 30명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 앉아서 죽겠습니까? 이미 한 30명 나왔어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50명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된다고 하면. 지금의 방식의 공천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명이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50명이 다른 당으로 가서 나오거나 무소속 연대를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50명은 다들 뭐냐? 미래통합당이나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도 당선 가능한 지역들일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질 지역도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미래통합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만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에 승복을 하지 못하고 불복을 하고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50석이나 되는 지역구가 표를 갈라먹게 되면서 오히려 어부지리로 또 민주당이 이기게 될 수도 있다.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틀립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틀려요? 정말 이 50명의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야, 이 50명 공천 탈락한 주제에 정말 공정하고 정말 깨끗한 사천이 아닌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공정한 공천을 했는데 왜 이렇게 거절하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보이면 그럼 괜찮아요. 50명이 나오든 100명이 무소속으로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도 너무나 부당하다. 공정한 공천이 아니라 부정한 공천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갈라먹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갈라먹고 찢어먹고 해서 민주당이 이기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공천을 해야 된다는 주장인 거예요. 공정하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찢어먹게 돼서 민주당이 유리해진다. 황교안 당대표는 부당 공천에 제동을 걸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이 집단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교안 당대표가 뭐하고 있냐? 지금 이 당이 공관위원장이 당신들이 만든 황교안이 세운 김영호 공관위원장과 황교안이 만들어낸 이 공관위가 부당하게 지금 공천을 하고 있잖아. 그럼 당대표가 뭐하고 있어? 입 다물고 뭐해? 이 부당한 공천에 당대표로서 제동을 걸어라. 그리고 이 부당한 공천에 책임을 지고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에 이분들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법을 넘어서 당 내분을 암시하는 파열음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순례 의원이 지금 세간에는 최근 공관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에 관련해서 지금은 우리 당내에서 사라진 특정 계파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부 인사의 국회 비공개 면접과 공천 서류도 접수하지 않은 사람의 면접 등 공관위의 불공정, 특혜 시비도 잇따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공천 신청도 안 했는데 면접을 보고 그리고 특별하게 비공개 면접을 해주고 이게 공정하냐. 당신들은 그 사람에게 전략 공천, 단수 공천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혜 맞죠? 이게 특혜 아닙니까? 이게 공정합니까? 이어서 이뿐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 대통합에 관여한 외부 인사들이 마치 성골, 진골인 것 마냥 생세를 하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동안 아스팔트 광장의 집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을 하우처럼 내쳐지고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하소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 의원이 통합당에 합류한 국민의당 출신 세력을 성골, 진골로 빗대어 불만을 드러내니까 김영환 최고위원이 이날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김순례 의원의 발언을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김영환 최고위원 누구죠? 김영환 최고위원? 국민들이 뽑았나요? 당원들이 뽑았나요? 통합 과정에서 날로 최고위원을 먹은 사람입니다. 바른미래단계 그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단계에서 통합의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원들이 뽑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최고위원을 얻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공천이 진행된 바 없는데 우리 쪽 사람들이 선고를 우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 개인적으로 공관위의 공천에 대해서 어려운 공천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지 않나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공관위가 특정 사람들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이 김영환 최고위원, 당원들이 뽑지도 않은 날로 최고위원 자리를 먹은 사람이에요. 최고위원이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공관위에서 어떤 후보를 추천을 하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 사람을 의결을 하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고위원의 자리에
본인이 간 거 자체가 특혜입니다. 김영환 최고위원님. 본인은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이 아니잖아요. 다른 최고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뽑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당원들의 투표에 인해서 뽑힌 최고위원과 본인은 전혀 달라요. 본인이 아무런 민주적 정당성도 없이 통합에 인정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고위원 자리에 가 있는 것 자체가 특혜인 겁니다. 본인은 이거 특혜라고 생각 안 하나요? 일반 국민들은 특혜를 볼 텐데. 그런데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는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말이 되는지 잘 들어보세요. 황교안 당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대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결정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으니 그런 절차를 밟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우리 당에서 함께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교안이. 정말 하나만한 얘기를 아주 길게 했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이 뭔가요? 이게 당대표가 할 말입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다고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가 어떨 때 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나름대로라는 말을 쓰나요? 기준이 없을 때, 원칙이 없을 때, 그냥 적당히 할 때, 적당히 알아서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나름대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뭐냐? 기준이 없다. 원칙이 없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세상에 나름대로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나름대로 기준으로 지금 공천을 하고 있대요. 나름대로. 정말 이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황교안 당대표가 본인 스스로 자인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공천? 정확한 기준 없어. 원칙 없어. 원칙이나 기준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 맘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든 분들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거래요. 자기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장땡입니까? 나는 기억할 거야. 그런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번엔 양보를 해줘. 당신이 여기서 열심히 고생을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빠져줘. 왜? 내 사람 심어야 돼. 황교안 사람 심어야 돼. 김용호 사람 심어야 돼.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냥 입 다물고 인정을 해줘. 이 얘기 아닙니까? 제발 정말 궁금해요. 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뭔지. 나름대로의 기준이라고 얼버무리지 마시고 이 나름대로의 기준이 뭔지를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저도 궁금해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그 김거희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이 당이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과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금 공천을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데 기준이 뭔가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황교안 대표의 말을 받아서 그거요?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분들한테? 나름대로 하면 된다고?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통합 과정에서 입당한 인사들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서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누가 경쟁력이 있고 스스로가 지역을 잘 관리해왔고 선거에 출마할 사람인지를 가지고 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세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누가 경쟁력이 있고 스스로가 지역을 잘 관리해왔고 선거에 출마할 사람인지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그 지역을 잘 관리해온 사람을 밀어내고 지금 공천이 확정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정치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걸 믿어요? 경쟁력이 있고 스스로가 지역을 잘 관리해왔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나만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이 볼 땐 다 특혜인데, 국민들이 볼 땐 다 부당한데, 국민들이 볼 땐 공정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통합당. 열심히 당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내치고, 열심히 지역구를 관리해온 사람들은 내치고, 그 자리에 낙하산 꽂고 있고, 다 나오고 있어요. 뭐 김영호 보좌관 출신, 황교안 측근, 황교안의 무슨 특보 출신, 황교안의 무슨 출신, 김용호의 무슨 출신, 그런 사람들 단수공천, 전략공천 쫙쫙쫙 나가고 있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 국민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훌륭해요. 지금 비록 제가 여기서 카메라 앞에 서서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이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요.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가 이미 정치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누굴 속이려고? 감히 누굴 속이려고? 당원들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여서 어떻게든 모면할 생각을 하지 마시라. 다 알고 있다. 뻔히 다 알고 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친황 누구 있고 친 김영호 누구 있는지 그래서 한번 불러볼까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보좌관 출신 누구누구 특보 출신 누구누구 대변인 출신 쭉 한번 읊어볼까요? 정말 탈탈 털리기 전에 똑바로 공천을 하고 지금 당당한 정당한 공천을 요구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경선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당의 뜻이라는 황당한 주장에 아이고 그러십니까? 정말 당의 뜻이라고 하면 제가 10년 넘게 이 지역구를 갈고 닦았지만 제가 그럼 대등적으로 양보해야죠. 이렇게 할 가능성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다른 당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당선인이 누가 될까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 어차피 당선 안 될 지역은 전략공천도 안 주고 단수공천도 안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당선될 만한 지역들에서만 무소속이 나옵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것을 잘 아시고 정말 어부지리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시라. 정말 국민을 위한 당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천을 하시길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